자, 챕터 6의 6.5 랩을 중심으로 실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임포트를 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와 거의 비슷하고요. 자, 두 번째 셀에서도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합니다. 추가되는 사항이라면 L0BNB 패키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L0BNB에 있는 fitpath라는 것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코드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에 제 경우는 이제 버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컨버전스 워닝이 나오는데 보기가 불편하니까 일단 저는 워닝 오프를 시키기 위해서 일단 워닝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1부터 subset selection, 그 다음에 여러가지 퓨링 트리 모델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될 텐데요. 제일 앞에 보시면, 자, 진행을 먼저 시켜볼까요? 그러면 먼저 forward selection에 대한 것인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데이터 중에 히터스 데이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유명한 것이긴 한데, 야구 선수들의 여러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연봉을 예측하는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터스 데이터가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로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로 임포트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셀러리 항목이 NAN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59개가 있는 걸 지금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터스에서 NA로 되어 있는 것들을 빼고 나머지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터스 변수를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니까 NA를 빼고 나니까 263개 데이터가 있고 컬럼, 즉 피처의 개수는 지금 20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ef ncp에서 이거는 멜로우의 cp를 계산하는 것인데요. 계산을 할 때 지금 시그마와 시그마 제곱과 그리고 에스티메이터를 지정하고 전체의 데이터의 쉐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number of sample 개수는 n으로 잡고 피처의 개수를 p로 잡고 그리고 지정된 에스티메이터를 가지고 프레딕션을 하면 y-hat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때 정답값 대비 우리 예측값의 차이를 제곱한 RSS가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나온 RSS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서 봤던 그런 공식을 이용했을 때 멜로우의 CP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히터스 데이터에 있는 컬럼 중에 셀러리 항목을 제외한, 왜냐하면 셀러리가 타겟 변수이니까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셀러리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피팅을 시킨 다음에 그것에 모델 스페시피케이션을 가지고 디자인 매트릭스, 여기서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하면 리니어 모델을 만들 때 필요한 변수들의 목록을 정리해서 매트릭스로 만든 것 시죠. 그게 이제 디자인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y 값, x 값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y 값에는 히터스의 셀러리를 y 타겟 변수로 주고 x 변수에는 그렇게 만든 디자인 매트릭스에 대해서 히터스로 트랜스폼을 시켜서 x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x와 y를 가지고 우리가 리니어 모델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 적용시킨 결과가 OLS에 y, x로 하고 점 fit를 한 다음에 스케일을 했으니까 스케일을 하면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 형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시킨 값들이 지금 시그마 2로 잡혔죠. 자, 그런데 그 시그마 2와 NCP를 가지고 파샬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거는 직접 적용을 시키기보다 먼저 변수 일부를 가지고 프리즈 시킨 다음에 나중에 보충해 가면서 지금 예컨대 여기 지금 negcp라고 잡혀 있는 중간 산출물을 갖고 나중에 보충해 가면서 함수를 진행하겠다는 얘기죠. 이 파샬 함수인데 펑크툴에 있는 파샬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잠시 후에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파샬 함수는 기본 로직을 지정한 다음에 그 로직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추가적인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베이직 매트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멜로우의 CP나 AIC, BIC, 어드저스티드, RSQ 등등을 이용할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교재에 맞추어서 상당히 응용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또 partial 펑션을 이용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충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negcp라는 partial 함수를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는 stepwise로 first pick이라고 해서, 자, 이번에는 ISLP 패키지에 있는 모델스에 있는 스트래티지 중에 stepwise first pick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forward selection을 할 때, forward selection은 이제 null 모델로부터 변수를 추가시켜 나가는 것이니까요. first pick는 그렇게 forward selection을 할 때, 자, 특정 시점에서 우리가 지정한 매트릭이 측정치가 더 이상 진전이 없을 때 거기서 멈추어라 하는 그런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first pick로 지정한 그 스트래티지로 잡고 그리고 이용하겠다는 건데요. 자, 그러고 나서 sklearn selected의 OLS 스트래티지로 했습니다. 자, 이 위에서부터요, 6.5.1 forward selection에서 쭉 우리가 나온 것들, 결국 데이터를 입력받은 다음에 그 CP 계산한 것들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 partial 함수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등등을 디자인 매트릭스로 놓은 상태에서 이 부분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아마 sklearn.selected라고 보여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OLS라는 게 스태츠 모델즈에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위한 OLS 펑션이죠. 그 스태츠 모델즈와 그리고 이 ISLP에서 정한 이 스트래티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scikit-learn compatible하게 만든 겁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sklearn under selected 함수는 ISLP 패키지에 부착되어 있는 함수인데, 그 목적은 스태츠 모델즈에서 만들어진 OLS의 모델과 scikit-learn의 여러 가지 함수를 한꺼번에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쪽에 기본적으로 호환이 되지 않거든요. 스태츠 모델스 주로 통계를 위한 것, 그 다음에 scikit-learn 머신러닝을 위한 것 사이에 호환이 되지 않는데, ISLP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것들을 통합하는 그 목적으로 만든 것이 sklearn selected입니다. 그래서 sklearn의 스태츠 모델스에서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 것이 이 스트래티지에 맞춰서, 이 스트래티지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forward selection 스트래티지를 만들고, 그 스트래티지, forward selection 스트래티지에 의거해서 스태츠 모델즈에 있는 OLS 리그레션 오브젝트를 진행시키겠다. 그 결과물로는 히터스의 mean squared error를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모델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히터스 데이터와 Y를 타겟 변수로 해서 피팅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수행을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디자인 매트릭스와 XY 변수 시그마 스퀘어를 계산하도록 하고, 그리고 파셜 함수로서의 negcp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forward selection을 위한 스트래티지를 지정을 하고, 그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이번에는 전혀 다른 스태츠 모델에서 만들어진 리그레션 모델에 적용을 해서 히터스 MSE를 계산을 하는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를 피팅을 시키고, 그래서 만들어진 셀렉션 스테이트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 이것에 의하면 전체 변수, 아까 몇 개였나요? 20개의 변수 중에 지금 forward selection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래티지의 스코어링이요. 스코어링 이퀄 negcp를 준 것은 앞에 negcp라고 파셜 함수 만들어진 것 있죠. 즉 cp, 멜로의 cp를 가지고 조정해 달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 상태, 여기 스트래티지의 디폴트 상태에서는 MSE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멜로의 cp를 가지고 계산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위에선 MSE, mean squared error를 기준으로 한 forward selection에 subset selection을 했었고, 밑에서는 멜로의 CP를 기준으로 한 그런 forward selection을 한 변수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걸 추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뒤에서 이미 우리 이제 멜로시티를 봤습니다만 우리 뒤에서는 AIC, BIC, 어드저스티드 알스퀘어 등등을 계속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을 만약에 아주 단순하게 그런 지표들만 이용하는 아주 단순한 이해입니다. 먼저 지표에 대한 이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보는 것이 이 얘기를 좀 더 단순화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패키지들 별거 없습니다. numpy, statsmodels, pandas, seaborn, matplotlib을 임포트 했고요. 데이터는 우리 보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앞에서는 히터스이지만 애드버타이징 데이터이고 이것도 이미 우리 패키지에 다 수록되어 있는 것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번에 히트맵을 구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히트맵을 먼저 보고 나서요. 그 다음에 스태츠 모델즈의 OLS를 가지고 와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스태츠 모델즈는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패치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R과 같은 그런 형태로 모델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물결표죠. 틸데를 이용해서 틸데의 왼쪽에 있는 것이 종속 변수이고 오른쪽에 플러스로 연결된 것이 독립 변수입니다. 또는 만약에 이들 사이 인터랙션이 있다면 콜론이나 곱하기 형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형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모델을 설정을 했는데 애드버타이징 데이터에서 TV나 뉴스페이퍼, 라디오 등등에 대한 광고비 지출을 했을 때 그 각각의 값에 따라서 세일즈, 즉 매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회귀 분석 모델, 다중 회귀 분석 모델입니다. 그 모델 인스턴스를 모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델 서머리로 그 모델의 내역을 봤습니다. 자, 이 한 줄 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이 바로 만들어진 것이죠. 독립 변수 3개, 종속 변수 하나. 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모델의 fitted value, 그 다음에 residual, 개수, 파라미터의 등등을 계산을 했습니다. 예컨대 모델의 파라미터 하면 파라미터의 개수가 나오고요. 거기서 마이너스 1을 하면 적용되는 인터셉트를 제외한 나머지 실제 변수 개수가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러 sum of square, 리지듀얼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토탈 sum of square요. 토탈 sum of square는 서메이션 한 것일 겁니다. 그 다음에 리지듀얼 sum of square는 토탈 sum of square에서 에러 sum of square를 뺀 것. 그 다음에 토탈 sum of square 분의 리지듀얼 sum of square 하면 R square가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자유도를 보정해 주면요. 즉 n-p-1분의 n-1로 보정해 주면 어드저스티드 R square가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그 교재에서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쉽게 우리가 그 내역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AIC, BIC를 매뉴얼리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쉽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냥 그대로 우리 파이썬으로 로직을 노출시킨 것이기 때문에 검증을 쉽게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모델에서 얘기하고 있는 AIC, BIC 우리가 수동으로 계산한 AIC, BIC 등등을 비교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P 계산을 여기서는 이렇게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러 sum of square를 나누기 모델 MSE on the residual 그리고 여기서 페널티를 여기서 페널티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만큼의 페널티를 뺀 것을 CP로 하고 이것을 구해달라 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히트맵 형식으로요.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나왔습니다. 상관계수가 아주 높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OLS를 적용을 시켰을 때 바로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죠. 리스트 스퀘어나 여기서 리스트 스퀘어란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로 진행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때 F 스태티스틱이 F 테이블 대비해서 얼마나 변수 간에 독립 변수, 종속 변수들 간에
그 유의성이 있는가를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AIC, BIC, 또 로그 라이클리후드 등등, 그 다음에 자유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미 여기서 OLS 하나만 가지고 바로 결과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개수값이고요. 각각의 표준 오차, 평균의 표준 오차이죠. 그 다음에 T 통계량, P 밸류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예컨대 종속 변수가 앞에서 우리 볼 때 세일즈가 종속 변수니까 세일즈는 인터셉트요 2.9 플러스 TV 광고 지출 곱하기 0.04 플러스 뉴스페이퍼 지출 곱하기 마이너스 0.001 플러스 라디오 광고 지출 곱하기 0.18로 진행된다는 것이고요. 이때 예컨대 변수들 간의 상관성 이런 것들이 이제 더빈 왓슨이라든지 자크 베라 같은 이런 보조 지표를 통해서 이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어떤지, 상관성이 어떤지를, 즉 멀티콜리니티가 어떤지 등등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큐니스나 코토시스 같은 것들은 각각의 변수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 중에 이것이 이 회귀 분석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예컨대 지금 AIC, BIC 같은 것들 OLS에서 직접 받아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직접 수동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중에 CP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포워드 셀렉션을 이용한 예입니다. 자, 그런데 포워드 셀렉션을 이용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것들을 알고리즘에 맞춰서 우리가 클래스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는 ISLP 패키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패키지라는 게 ISLP.models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거든요. 그 내역을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뒷부분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요. 우선은 여기서는 그 중에 subset selection에 관련된 것들만 지금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참고로 좀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ISLP.models.strategy에서는 모델 셀렉션 스트래티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를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 클래스가 있고 펑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입력 출력에 관련된 것들이 있죠. 예컨대 보시면 여기 볼까요? 스텝 와이즈를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클래스에서 민맥스 캔디디트로 진행할 수 있고요. 스텝 와이드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텝 와이드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텝 와이드에서는 당연히 포워드, 백워드 등등 우리 또는 하이브리드 있었죠. 그런 것들을 스트래티지로 적용시켜서 스트래티지로 지정해서 스텝 와이즈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first pick 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용했던 것이죠. 앞에서 더 이상 지표가 개선되지 않을 때 멈추어라 이고요. fixed step은 그것과 상관없이 지정된 횟수만큼 계속 루핑을 돌리면서 한번 시도해 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 ISLP 패키지의 리드 도큐멘트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세부 사항들은 이걸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 지금 subset selection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validation이나 또는 cross validation, validation이라고 하면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서 적용하는 것이고요. cross validation이라고 하면 예컨대 K-fold인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
이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계속 이번에는 fixed step으로 진행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fixed step으로 진행을 하는데 앞에서 지정했던 디자인 매트릭을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의 terms 개수만큼 해서 forward로 진행을 시켜라 라고 했을 때 full pass가 여기서 그렇게 지정된 것에 의해서 스트래티지를 잡고 그 스트래티지를 OLS와 함께 진행해서 이번에는 Scale Node Selection Pass로 솔루션 패스를 만들어 달라 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여기서는 이제 모델 인스턴스죠. 여기에 히터스 데이터와 종속 변수 i를 가지고 피팅을 시키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프리액션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쉐입을 보니까 263 x 20의 매트릭스 형태로 출력물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단순히 시각화만 하면 됩니다. 서브플러스로 8x8, 8인치 x 8인치의 캔버스를 만들고 그리고 이번엔 인샘플 MS입니다. 인샘플로 한 이유는 CP나 또는 AIC, BIC 같은 것들은 이미 트레인이 된 상태에서 그 지표를 뽑을 수 있죠. 즉 트레인 시키기 전에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은 모두 다 인샘플이죠. 그래서 인샘플로 MSE를 계산하라는 얘기고요. 그때 뒤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짝을 맞출 수 있도록 이번에는 브로드캐스팅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축을 하나 추가시킨 것이죠. 즉 2차원 데이터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그 중에 2차원 데이터이면 뭐 m by n이 될 텐데 예컨대 m이 지금 n 스텝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ax의 플러스에 x축의 값, y축의 값 그리고 블랙으로 그리고 레이블 달고 해서 출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직관적으로 볼 때는 여기 어디서 그 엘보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엄밀하게 우리가 수치로 뒤에서처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구와 별개입니다. 자, 이번에는 K를 5를 주고 K 폴드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 K 폴드 같은 경우는 Scikit-learn models에 있는 K 폴드를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shuffle equal to를 주니까 계속 셔플링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죠. 자, 그리고 크로스밸 프리딕트로 크로스 밸리데이션 결과를 y@cv로 놓고요. 그리고 그 쉐입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K 폴더로 만들어진 y@크로스 밸리데이션의 형태가 나올 겁니다. 263 by 20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 데이터, 즉 CV 크로스 밸리데이션 언더 MSE 값을 채워 넣어 달라 라고 해서 그 계산과 함께 채워 넣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엔 에러바가 있습니다. 에러바는 매트플립에 있는 함수인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에러바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y 리밋, 그 다음에 x 리밋 주었고요. 그리고 이때 평균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에러바를 만들어 달라고 했네요. 이번에 스탠다드를 std를 놓고 자, 값에는 std를 에러바의 값으로는 CVMSE의 std를 스퀘어 루트의 k로 나눈 값이네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표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원래 인샘플 에러요. 즉 트레이닝 시킨 데이터를 가지고 추적한 것. 그 다음에 이번에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즉 모델 빌딩에 적용시킨 트레이닝 데이터 말고 테스트 데이터 또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그리고 여기에 앞에서 지정한 공식에서 에러바를 지정했더니 자, 이런 형식으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X축은 스텝입니다. 그랬을 때의 지금 MSE의 변화 정도를 인샘플과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의했을 때 각각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셔플 스플릿을 이용해서 밸리데이션을 계산을 하고 그걸 가지고 밸리데이션 MSE를 계산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각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인샘플 그 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이들 사이 일정한 규칙은 보이죠. 물론 지표상의 값은 달라지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변수의 선택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일관된 성격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Best Subset Selectio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est Subset Selection은 일정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이 알고리즘은 어차피 모든 예컨대 우리가 1000개의 피처가 있으면 2의 천승을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일종의 브랜치 앤 바운드 형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종의 그리디 알고리즘이지만, 자, 그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L0BNB 패키지를 설치를 했죠. 거기에 있는 fit 패스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인터셉트를 제외시킨 나머지를 가지고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리고 fit 패스로 패스를 만들어서 패스의 세 번째를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터레이션이란 그 브랜치 앤 바운드에서요, 브랜치 스텝이 있고 바운드 스텝이 있고 그랬었죠. 그때 브랜치로 트리 구조로 만들고, 그리고 로우 바운드나 어퍼 바운드 지정된 것에 의해서 일정한 브랜치들을 계속 제거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내용으로 봐서 19번째 뎁스까지로 해서 수렴점을 찾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패스의 세 번째를 보니까 패스의 세 번째에 의하면 지금 20개의 변수 중에 지금 0으로 세팅된 변수들이 있습니다. 0으로 세팅되지 않은 변수들이 있죠. 각각마다 개수값이고요. 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개수값이라는 게 B죠. B0는 인터셉트일 겁니다. 그 다음에 람다 값과 M 값, 그 다음에 타임, 이런 것들은 제가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베스트 서브셋 셀렉션을 L0BNB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진행시킨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2 리치 리그레션과 라쏘를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서는 일레스틱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레스틱넷을 가지고 리치 리그레션, 또 일레스틱넷을 가지고 라쏘를 이용하고 있는데, 워닝 메시지는 길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억제시킨 것이고요. 방법으로는 이걸 이용하면서 이렇게 워닝 오프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일레스틱넷 이외에 리치 리그레션이나 라쏘를 위한 별도의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우리 교재의 내용을 가급적 유지시키기 위해서 일레스틱넷 그대로 이용을 하고, 다만 몇 개의 워닝을 좀 억제시키고자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x의 값이요. 이 x의 값은 데이터에 있는 x의 값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정한 규격으로 x의 범위, y의 범위를 잡아놓고 거기에 데이터를 채워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예컨대 x의 스케일 같은 것들은 이건 표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치나 라쏘 같은 경우는 전부 표준화를 시켜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람다도 일정한 범위로 주었습니다. 10의 제곱인데 8제곱부터 10의 마이너스 2제곱까지 이죠. 그리고 std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람다의 범위를 지정했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작업은 이 작업이겠죠. 그 모델 인스탄스를 만들었습니다. 사이킷런에 있는 일레스틱넷의 패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걸 어레이라고 잡았는데, 자, 그래서 작업을 했는데, 자, 그러고 나니까 20개의 변수 중에 그 종속 변수를 제외한 19개, 그리고 100개의 레벨로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로 타입이고요. 참고로 지금 넣었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솔루션 패스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잡았습니다. 솔루션 어레이 위에서 잡은 것들의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트랜스포즈 시켰고, 그리고 D 컬럼을 컬럼으로, 그 다음에 람다 나와 있는 것에 마이너스로 인덱스를 잡아서 그것들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패스로 저장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이제 람다의 네거티브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솔루션 패스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12부터 플러스 14의 값만큼 계속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앞에서 지정한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 구간별로 람다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각 변수의 개수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는 좀 생략이 되었지만 전체가 100 x 19짜리의 데이터 프레임 형식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가지고 시각화를, 여기에 사실은 모든 데이터가 있죠. 자, 그것들을 시각화시키기 위해서 매프롤립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레전드를 주고 시각화를 시켰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일종의 솔루션 패스였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각 색깔별로 변수명이 나와 있고 람다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즉 얼마나 억제되고 있느냐 등등에 따라서 각 변수들의 값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왼쪽 이 Y축에 있는 것이 표준화된 상태에서의 각 변수의 값입니다. 예컨대 람다가 10에 0.5승, 그러면 루트 10이니까요. 루트 10이면 한 2.3쯤 되겠네요. 그 경우에 수직선을 내리면 이때 각 변수에 마주치는 점들의 개수값이 나올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리치 리그레션에 의해서 억제된 shrinked variable selection이 형성되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표준화 이전 상태로 변환시키면 우리가 이용할 그런 리니어 모델의 개수값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지금 예컨대 그 인덱스 값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40번째, 0부터 시작되니까요. 40번째 경우에는 어떻게 됐느냐? 40번째 스텝에서는 각 변수의 값이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유지가 되어 있지만 어떤 것들은 0.0 등등으로 억제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L2놈을 계산을 했습니다. 베타에서 L2놈을 계산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앞에서는 40번째였습니다. 이번에는 60번째 스텝에서의 값, 그리고 거기에서의 L2놈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람다 값이 0.24일 때 L2놈이 160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4였는데 지금 L2놈이 160으로 증가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일레스틱넷의 람다의 60번째에서 L1 레이쇼 이퀄 0이면 그러면 리치입니다. 만약에 L1 레이쇼가 1이면 이번엔 라쏘가 되죠. 이 구간값에 의해서 좀 혼동이 될 수 있는 거는 이 사이킷런에서 일레스틱넷을 이용할 때 알파 값은 우리가 얘기하는 람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람다는 그런 페널티 팩터이고, 그 다음에 알파는 일레스틱넷에서 리치 리그레션과 라쏘의 비율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이클론에서는 L1 레이쇼라고 부르고, 그리고 람다를 알파라고 부릅니다. 의미상으로 뭐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간혹 이 표기상에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죠. 자, 스탠다드 스케일러 가지고 스탠다다이즈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파이프라인 경우에는 데이터 리키지가 없도록 그래서 아예 우리가 진행할 항목들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스텝스는 스케일러는 스케일러를 이용하고 리치는 리치를 이용하겠다 라고 해서 피팅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모델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어요. 예컨대 이에 의하면 스케일링을 먼저, 스탠다다이즈를 먼저 하고 이 다음에 그것에 그 데이터, 스탠다다이즈드 된 데이터에 대해서 일레스틱넷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만들어진 것에 대한 L2놈을 봤습니다. 자, 이번엔 리치 리그레션에서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에러 항목을
추정하는 얘기입니다. 사이킷런의 모델에서의 셔플 스플릿을 이용을 했습니다. 테스트 사인 0.5를 주고, 그리고 리치 알파를 0.01이요.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한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의 역수 값을 취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이번에는 리치 알파 값을 1, 2에 10이니까 10입니다. 10으로 주고 봤어요. 자, 이번엔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값의 차이가 점점 생기죠. 자, 이번에는 파람 그리드로 해서 이번엔 람다에 리치 알파를 주고요. 그리고 그리드 서치로 했습니다. 그리드 서치는 모든 조합들을 다 모아서 가능한 조합들 모두를 적용시키는 그런 예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시킨 모델 인스턴스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리드 서치 CV로 주었는데, 또는 여기 지금 얼터너티브입니다. 또는 K 폴드로, 여기서는 여기서는 CV equal validation을 주었는데, 즉 validation 에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K 폴드로 주었어요. 그리고 스코어링은 같은 네거티브 민 스퀘어드 에러를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그것들에 대한 결과 시각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랬더니 크로스 밸리데이트, 자, 이번에는 앞에서는 인샘플 에러였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 인샘플 에러입니다. 자, 여기서는 크로스 밸리데이티드 MSE로 계산된 항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표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아웃 오브 샘플이죠. 크로스 밸리데이티드 MSE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MSE 값이 많이 낮아지지만 어느 포인트에서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엔 그리드 서치를 하고 그것에 관련된 시각화를 시켜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고, 자, 이번엔 어저스트 L-스퀘어이니까요. 자, 이번엔 앞에서 진행했던 것들을 비교해보기 위한 그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일레스틱 넷의 L1 레이쇼 이퀄 0이니까 이번엔 리치 그대로입니다. K 폴드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에서는 스케일러 준 다음에 리치로 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팅을 시켰습니다. XY로. 자, 그리고 수행을 시키고요. 자, 그래서 모델 인스턴스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계산된 내용 중에 리치에 해당되는 것을 튠드 리치로 주고 그 값들을 가지고 시각화를 시도했습니다. 시각화의 결과가 나왔고요. 에러바도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중에 미니멈 포인트가 어딘지를 보고 있고, 그때의 이 코에피션트 값들을 차례대로 각 변수 순서대로 나온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엔 테스트 에러입니다. 테스트 에러로 진행시키는 것인데, 셔플 스플릿으로 했고요. K 폴드 각각마다 달리 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하는데, 스코어링은 네거티브 민 스퀘어드 에러로 주고, 리절트 중에 테스트 스코어에 대한 값들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들 인샘플 대비해서 테스트 데이터에 의한 스코어는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라쏘를 보겠습니다. 라쏘는 다 동일한데, 다만 이번에 앞에서 L1 레이쇼 이퀄 0를 주면 리치인데 1을 주면 라쏘입니다. 그래서 라쏘 CV 인스턴스를 만들고 파이프라인을 지정하고 피팅을 시켰고, 그리고 여기에 그 중에서 네임드 스텝에 라쏘를 뽑아서 보니까 라쏘의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라쏘에 의한 알파 값이 나왔고요. 자, 그걸 가지고 이번에는 사이킬런의 라쏘 패스를 이용해서 솔루션 패스를 받아보고자 했습니다. 결과값이 일단 람다와 솔루션 어레이로 나오고 그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올 겁니다. 솔루션 패스의 값이. 그러나 그것들은 넘파이 어레이 형식이기 때문에 그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서 솔루션 패스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시각화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라쏘의 시각화 부분이죠. 자, 그리고 그 중에서 미니멈 포인트가 어딘가를 봤고요. 자, 이번에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를요. 앞에서 인샘플 에러였다면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로 보았고, 그리고 그 중에 코에피션트 값을 보니까 여러 개요. 지금 둘, 넷, 여섯, 14개의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0으로 리셋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종합해서 한번 실어봤는데요. 로 타입이니까 혼동이 된다면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CR과 PLS 리그레션을 보겠습니다. PCA가 앞에서 아마 지정이 되어 있었죠. 자, 여기 있네요. 그래서 PCA, 그 다음에 사이클런의 크로스 디컴포지션에 있는 PLS 리그레션, 이것들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인스턴스를 가지고 오고 각각마다요. 자, 그리고 파이프를 지정하고 피팅 시키고, 자, 그래서 수행을 했더니 PCA에 N 컴포넌트를 2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PC1의 코에피션트, PC2의 코에피션트가 나왔죠. 이걸 가지고 바이플롯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들은 이제 PCA를 할 때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잠깐요. 이번에는 PCA에 스케일러와 PCA 린데그를 주었고 진행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파라미터 그리드를 레인지 1부터 20까지, 즉 컴포넌트, PCA 컴포넌트를 레인지 1부터 20까지 그 20개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리드를 만들고 피팅을 시켰습니다. 이런 모델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스탠다다이즈하고 PC를 한 다음에 이걸로 리그레션하는. 자, 이것이 여기서요. 앞에 두 번째 PCA까지는 PCA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그 PC를 가지고, 즉 20개의 변수를 2개의 변수로 줄여서 그것들을 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PCR이 되죠. PC 리그레션. 자, 그래서 그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 피팅까지 시켰기 때문에 이미 모델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것들을 가지고 시각화를 시도했습니다. 서플럿에 에라바를 주고 그 다음에 레이블을 주고 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PC 컴포넌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예컨대 추가됨에 따라서 크로스 밸리데이티드 MSE가 별 차이가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크로스 밸리데이트에서 테스트 에러를 주었고요. 그것에서 explained variance ratio를 주면, 자, 우리 원래 데이터는 20개의 베리어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PC1, 2로 만드니까 PC1만 가지고 그 전체 데이터의 베리어빌리티의 38%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PC2 두 번째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21%의 설명력을 가집니다. 합하면 약 60%,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20개 변수 데이터의 약 60%의 베리어빌리티를 설명해주는 그런 효과를 거두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리그레션에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PCR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번엔 PLS입니다. PLS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PLS 리그레션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러면 XY 전부 피팅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파람 그리드로 각각을 한번 살펴보려고 했고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PLS로 진행을 시키니까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위와 유사한 형식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일종의 슈퍼바이스드입니다. 독립변수의 이 독립변수에 대해서 디멘전 리덕션을 했고, 추가적으로 종속변수에 대해서도 독립변수와의 관계에서 베리어빌리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양쪽 다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모두 디멘전 리덕션을 해서 그 다음에 OLS 리스트 스퀘어를 적용시킨 결과입니다.
자, 물론 이 PLS나 PCR은 훨씬 더 복잡한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 효과가 거둬질 겁니다.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정도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좀 더 복잡한 로직을 가지는 좀 현실성이 있는 그런 데이터 또는 좀 더 세분화된 모델 이런 것들은 별도의 기회에 다시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챕터 6의 실습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